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오늘도 좀 깊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오늘은 정말 꾸준한 운동, 특히 강도 있는 운동이 우리 몸과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놀라운 힘에 대해 한번 제대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첫 번째 자료부터 바로 볼게요. KBTV 영상인데 77세 한인 25세 체력 화제 보셨어요? 지니 라이스 씨. 네, 그분 이야기 저도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그렇죠. 77세신데 키가 한 157cm 정도에 몸무게는 43kg. 겉보기에는 그냥 보통의 어르신 같잖아요. 네, 맞아요. 체구는 작으신 편이죠. 근데 이 최대 산소 섭취량, VO2 max라고 하죠. 이게 무려 47.8이래요. 와, 47.8이요? 77세?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20대 여성 중에서도 상위 10% 수준이고 심지어 어떤 20대 남성보다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70대 여성분들하고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운 수치고요. 야, 이건 뭐 그냥 정정하시다 이 수준을 완전히 넘어선 거네요. 그렇죠. 70세 넘어서도 기록 저하가 거의 없이 134개 대회를 완주하셨고 75세에서 79세 여성 마라톤 세계 기록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3시간 33분 27초. 맞아요. 개인 최고 기록은 3시간 16분이고요. 진짜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요. 워낙 이례적이니까 응용생리학 저널 같은 그런 학술지에도 사례 연구로 실리고 뭐 영국 러프러 대학 연구팀도 분석 중이라고 하고요. 아니 77세의 20대 체력이라니. 솔직히 좀 믿기지가 않는데 이게 정말 꾸준한 운동, 그것만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혹시 유전적으로 타고난 게 큰 걸까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전문가들도 바로 그 점을 주목하는데요. 네덜란드 마스트리크르 대학의 바스벤 후른 교수 같은 분들 말이죠. 네네. 지니라이스 씨처럼 아주 꾸준하고 강도 높은 운동, 여기에다가 타고난 유전적인 요인이 딱 맞아떨어지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노화의 속도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 뭐 이런 강력한 증거로 보고 있는 거죠. 운동과 유전의 시너지군요. 그렇죠. 특히 부상이 거의 없다는 정도 좀 주목할 만한데 아마 무리하지 않는 훈련 방식이나 충분한 휴식도 중요했겠지만 회복력 같은 유전적인 이점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렇군요. 유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꾸준한 고강도 운동이 핵심이라는 거네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자료인데요. 정세희 재활의학과 의사선생님의 세바시 강연 기를 위해 뇌입니다. 여기서는 뇌 건강이랑 운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그 뇌졸중 환자 두 분 사례를 비교해 주신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기억나요. 한 분은 젊은 나이에 뇌출혈이 왔는데 평소에 고혈압 관리도 잘 안 하시고 술, 담배도 즐기셨던 분이죠. 네. 재활 초기에 조금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뭐 통증 핑계대고 다시 누워서 지내시다가 결국 휠체어 신세가 되고 심지어 5년 뒤에는 술 마시고 넘어져서 재발까지 하셨다고. 정말 안타깝네요. 그럼 다른 한 분은 어떠셨어요? 그분도 비슷한 시기에 역시 젊은 나이에 뇌출혈, 뇌교부위라고 하셨는데 글씨도 못 쓰고 물체가 둘로 보이는 복시까지 왔었대요. 와, 굉장히 심각했네요. 네, 그런데 이분은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하셨어요. 밤늦게 병원 복도에서 혼자 막 걷기 연습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회복이 더뎌 보여도 6개월 넘게 꾸준히 재활에 매달렸다는 거죠.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렇게 노력하셨으면 혹시 완치가 되신 건가요? 놀랍게도요. 2년 뒤에 임용고시 합격해서 지금 교사로 일하고 계신데요. 와, 정말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두 사례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병 자체의 심각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병에 걸리기 전 평소의 삶, 특히 운동 습관 같은 거요. 그리고 병 이후에 얼마나 꾸준히 노력하느냐가 예후를 정말 결정적으로 가른다는 거죠. 결국은 평소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군요. 병 걸리기 전에 운동했던 사람들이 뇌졸중이나 파킨슨병 예후가 더 좋고 반대로 운동 부족하면 치매 위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근육이나 심장 문제 이런 걸 넘어서서 뇌 건강 자체가 신체 활동하고 그냥 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개념이 바로 신경혈관 단위, NVU입니다. NVU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요. 네. 뇌가 우리 몸무게의 한 2%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에너지 소모는 전체의 21%나 차지하거든요. 엄청나죠. 와, 정말 많이 쓰네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혈액 공급을 통해서 산소랑 영양분을 계속 받아야 하고 또 노폐물은 빨리빨리 배출해야 해요.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뇌 신경세포와 혈관이 딱 붙어있는 이 네트워크, NVU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NVU가 뇌의 생명줄 같은 거군요. 이제 건강해야 뇌가 제대로 작동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이 NVU가 좀 부실해지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 안 되고 쌓여서 그게 결국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불면증이나 우울증 환자들한테서도 이 NVU 기능 저하가 관찰된다는 보고도 있고요. 헐, 그럼 이 중요한 NVU를 튼튼하게 만드는 비결은 뭔가요? 네, 그게 바로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아, 역시 운동이군요. 근데 숨이 찰 정도라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냥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이 단순히 심폐기능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혈관, 근육, 자율신경계, 면역 시스템, 에너지 대사 시스템, 이 모든 걸 다 개선해서 결과적으로 NVU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모피우스라는 연구를 보면 운동이 뇌를 포함해서 몸 전체 시스템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나오거든요. 뇌가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고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건강 생각해서 걷기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매일 걸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걷기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저 좀 놀랐어요. 네, 정세희 의사 선생님도 바로 그 점을 딱 짚으시더라고요. 걷기가 물론 좋은 운동이긴 한데 이게 저강도 운동이다 보니까 심폐체력을 아주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 심지어 어떤 연구에서는 걷기만 꾸준히 한 그룹에서 오히려 전신 근육량이 평균 300g 정도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대요. 네, 근육이 줄어요. 걷기만 했는데. 네, 특히 코어 근육이나 허벅지 뒤쪽, 엉덩이 근육 같은 경우는 걷기만으로는 잘 사용이 안 되거든요. 헉, 이거 정말 믿는 걷기에 발등 찍힐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결국 중요한 건 강도군요. 숨이 좀 차고 심장이 좀 뛰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심장하고 폐가 나 좀 힘든데 하고 느낄 정도의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심폐지구력이 진짜로 향상되고 NVU 건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고요. 정세희 의사 선생님 본인도 20년 넘게 달리기를 해보셨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신체 건강은 물론이고 자신감이라 자존감 같은 정신적인 힘도 크게 얻었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운동 저축이라는 표현도 쓰셨어요. 아, 운동 저축이요? 네. 평소에 꾸준히 운동해서 체력이라는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놔야 나중에 아프거나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걸 꺼내 쓸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와, 운동 저축. 표현이 확 와닿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지니 라이스 씨 사례는 꾸준한, 그것도 고강도 운동이 노화의 시계까지도 거스를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사례죠. 그리고 정세희 의사 선생님 이야기는 결국 뇌 건강을 지키고 또 힘든 상황을 이겨내려면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통해서 평소에 몸과 마음의 근력, 그러니까 운동 저축을 해두는 게 필수적이다. 단순 걷기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 이거네요. 정확히 정리해 주셨네요. 우리 몸과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병원 화재 났을 때 평소에는 잘 걷지도 못하시던 할머니가 혼자서 계단을 막 내려왔다는 그런 일화처럼요. 아, 네네. 중요한 건 그 잠재력을 우리가 믿고 일단 시작하고 그걸 꾸준히 해나가는 것. 특히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요. 네. 듣고 보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아유, 이 나이에 아니면 난 원래 운동신경 없어 이런 생각에 스스로 한계를 딱 그어놓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 뇌 기능이 건강한 혈관, 그러니까 NVOU에 얼마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지를 생각해보면요.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일부러 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혹시 인지기능 저하를 스스로 앞당기는 선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걷기가 편하고 좋지만 이번 주에는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평소보다 조금 더 숨차게 움직여볼 만한 작은 시도, 그런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숨이 좀 차오르는 그 순간을 피하지 말자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자료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